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암 환자들 있죠. 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뭐 수술이라든지 항암치료라든지 어떤 집중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대학병원은 입원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나서 뭐 당연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암이라든지 뭐 약물요법 이런 걸 받았을 때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지럽거나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보험사들은 이제 잘 주다가 갑자기 그동안 받은 거 다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빌미로 소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갖고 와서 막 협박하는 게 협박이죠. 어떻게 보면 압박을, 프레셔를 넣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청구하지 마라, 몇 가지만 주고 더 이상 못 주겠다, 아니면은 그동안 받은 거에서 합의를 하자, 일부만 돌려줘라, 아니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만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다른 어떤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환자들이 뭐라고 해야죠? 그동안 받은 거는 병원에 냈을 거 아닙니까? 쓰거나 생활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미 없는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더군다나 소송을 간다고 하고 그러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송 금액이 적으면은 변호사 선임하기도 어려울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보험 지식이 좀 약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환자의 보호자가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양호진 분이 주변에 계시면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보험사가 소송으로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그냥 합의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입원 안 해도 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제 주변에 이제 암 환자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보면은 상당히 힘들어해서 요양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보험사에서 그렇게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어떤 약물을 주입한 날만 암에 대한 집중 치료냐?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치료 단계는 회복 기간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통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거고, 그런 기간을 아예 집중 치료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 보험에 대한 존재 의미 자체도 좀 약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양병원에서라도 아무리 요양병원이지만 주사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항암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응을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다 인정해줘라 이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요양병원에 통원이 불가능한 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항암약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요양병원에서도 어떤 주사 치료 같은 이게 특별히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는 전 보험사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데, 요양병원에서도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맥없이 누워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치의한테, 즉 대학병원 원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대학병원 주치의 소견을 꼭 들켜놓으시고 받아 놓으시고, 아니면은 못 받아 놨으면 지금이라도 받아 놓으시고 치료를 받으세요. 요양병원 의사도 거기도 계신 분도 의사인데 보험사는 그네들을 인정을 안 하니까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받아 놓으시라는 거죠.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소견서를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료 받으시다가 나중에 돈 다 주고 나서 몇 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갑자기 소장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리미리
대응하시고 발급 그런 걸 발급해다 놓으시면 어쨌든 소견서는 보관기한은 5년일 겁니다. 나중에라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저장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좀 준비해 놓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꼭 마련해 놓고 치료 받으세요. 이게 세상이 그냥 아프다고 치료하면은 그냥 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영상 어쨌든 보험사가 횡포 아니면 횡포 이렇게 해서 압박하면은 합의 보는 또 조건부 합의해서 이런 거를 또 보험사가 유리하게끔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계속 만들고 이걸 남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작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험사가 좀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런 영상은 안 찍어 이런 일은 사실 예전에 없었는데 요즘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한테도 뭐 보험금 받은 보험금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막 소장 받았다고 전화 온 경우 가끔 있는데 저희는 그거 관련한 뭐 소송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가 나요. 말이 안 되는 소송을 많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소송 남발하지 말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요. 좀 우울한 얘기 좀 오늘 해봤습니다. 요거 소견이라든지 뭐 근거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치료 받으셔라는 부분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이든 어떤 주차장이든 결빙 눈이 뭐 쌓이거나 비가 왔을 때 어떤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났다, 아니면 주차장이 얼음이 얼었을 때 넘어지거나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